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1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그다음 2분기부터 반등한다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번 실적 시즌이 제가 보기에는 하락의 클라이막스다. 그다음부터는 실적은 살아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올라온다. 특히 나스닥을 비롯해도 우리 시장도 안 좋은 걸 이미 다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만 좋아도 시장 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다만 요 딱 한마디만 하면 좀 요즘 좀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콜로노비치 이 전략가도 굉장히 강세론자거든요. 요즘에 좀 발을 뺐어요. 그다음 제레미 시갈 교수도 발을 뺐어요. 강세론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데 좀 고독합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내 돈 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이번 시즌이 거의 끝으로 향해 갑니다. 오늘과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결산의 날이고요. 거래일 기준으로는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막판 숨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뭐 저희가 무슨 시나리오나 각본을 짠 거는 아니지만은요. 지금 굉장히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민정님이 바닥 중에 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구 핵까지 내려가려나 봐요. 우리 주린이들 잘 있나요? 이제 이런 또 안부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누굽니까 이거? 예, 갑자기 이거 전문가 그러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긴 한숨. 주린이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6분의 크루가 함께합니다. 먼저 투자 전략가 그룹 3분 소개하겠습니다. 주린이들을 위해 오늘도 분석하고 달린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입니다. 네. 지금 문서진 대표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나스닥이 중요한 지지선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좀 넘기나 마냐가 항상 중요해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이 중요하죠. 매일이 중요하죠. 오늘 만에 하나 깨면 지금 어떡합니까? 미국 선물도 안 좋은데 지금. 일단 나스닥 선물은 언제든 오전은 바뀌니까. 오전은 네, 저는 상관 안 네, 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만약에 저 13,500이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 보는데 이게 네. 깨져버리면 조금은 그러니까 또 약해져. 다시 이제 그 전저점 12,500까지는 또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그까지는 봐야 되니까 이게 좀 중요해요. 저는 요까지는 조정 나올 거라 봤고 이건 제 예상까지. 그다음 이제 실적 시즌에 어떻게 돌입하냐가 중요한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실적 까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 좀 중요한 위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린이들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대한다. 교보증권 영업대표피 윤여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여민입니다. 지금 우리 윤여민 팀장이 굉장히 힘이 없어요. 네, 지금 왜 그러는 거죠? 막판까지 힘들게 하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한숨 푹푹이 지금 이 뭐 주린이 뭐 고수 전문가 가릴 것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게 그쵸? 굉장히 힘든죠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새로운 악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중국 봉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장기화되는 부분들은 새로운 악재는 아닌데 네. 시장이 참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방 변동성을 키우는 것 자체는 이제 모든 악재를 좀 다 선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바닥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좀 실적 시즌이 왔는데 참 미국도 제가 볼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윤여민 팀장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주식할 때 힘들게 하는 게 사골 끓이는 것 같아요. 이게 뻔한 걸 가지고 계속 우려 먹으면서 올리는 거, 혹은 우려 먹으면서 떨어뜨리는 거.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이 재료의 끝인지를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뭐 인상, 또 인플레이션, 또 양적 긴축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시장을 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만 하다. 주린이들의 투자를 나의 투자처럼 생각한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병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랑 러시아만 돈 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 사실 네.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EU라고 봅니다. 유럽연합, 예, EU. 예, 유럽연합의 네. 이제 행보에 따라서 아마 이번 주에 주린이님들의 결과값도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어떤 행보죠?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EU에서 첫 번째 제재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는데 두 번째 천연가스는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네. 아, 통과를. 예. 네. 근데 이 천연가스에 지금. 네. 예, 통과를 안 시키고 저는 버틴다고 보거든요. 네. 버티다가 러시아 얻을 거를 얻으면서 끝낼 과정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그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이따가 다 해주시는 거죠. 유럽연합이 결국 어떤 길을 갈지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부러 비축은 하지만 비축 속에서도 조금 더 이제 방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과연 지금 어떻게 칼자루를 쥐고 있고 시장 판을 흔드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죠. 자, 주린쇼의 주인공들, 주린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때까지 아직 끝은 아니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여진님이 들어와가지고 아 마치 우리 이생망처럼 이번 생은 망해서처럼 네. 굉장히 좀 막 그 했어요 하소연을. 네. 왜요? 주식을 매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초심도 잃어가는 것 같고 귀가 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가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안 열어보는 게 좋아. 하루에 한 번 정도 열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숫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판단도 잘 안 서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요 며칠 전에 조금 들었거든요. 저도 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게다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주식 배울 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한 5분마다 확인하는 게 버릇이 들이면은 계속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안 해야겠다. 안 봐야 되겠다. 하루에 한 번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근데? 좋긴 좋은 건데 주식이라는 게.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진님 멘탈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식 투자를 즐기고 있는 주린이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안녕하세요. 도콩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죠? 도코 오늘 아니 약간 위풍당당한데? 표정이 너무 좋은 아니, 것 저는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원래 변동성이 높으니까 네. 올랐다. 그럼 이틀만 더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전문가님들이랑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한숨을 이렇게 쉬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오늘 시장이 어렵네. 네. 난 너무 좋네. 약간 이 상태입니다. 지금. 조용히 웃고 그렇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하방에 시장이 떨어진다 쪽에 특히 뉴욕 증시죠. S&P 500이 떨어진다 쪽에 전 재산을 전 투자금을 걸고 있습니다. 도코. 근데 막 떨어지고 있어요. 저가 약간 이게 2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1등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마이너스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도코의 수익률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고요. 꼴 보기 싫은 마이너스는 끝까지 없앤다. 개그우먼 황정혜 님이 원래는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지난 라운드에 말씀드렸었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오늘까지도 못 나오게 됐고요. 이제 금요일 저희 마지막 시간에는 결산 때는 우리 황정혜 님이 나올 그럴 예정입니다. 또 매매는 지금 격리 중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 저희가 소식을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린이 쇼의 룰 듣고 이야기해보죠.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자, 저희가 주린이 쇼는요 매 라운드마다 수익률을 평가하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수익률은 전일 종가 수익률이라는 점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3거래일이 남았고요. 금요일 날 저희가 마지막 수익률 측정,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순위와 시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D-Day가 3일입니다. 거래일로는요. 먼저 이여진님.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너무 변동 그래프가 네. 가파른 거는 정말 안 사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천연가스 인버스 2배로 그거를 제가 샀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10개를 샀는데 10개가 15,000원 하나에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10개 샀다가 다시 좀 더 사서 58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다 샀습니다. 비중을 엄청 실었네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신한빅스를 제가 5%의 수익을 내고 5가 별로 아닌 게 2만 원인가 벌었어요. 근데 예.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예. 아무튼 그거를 팔고 천연가스를 샀는데 이게 어제 종가로는 플러스 0.56%고요. 네. 나머지 타이거 K게임이 마이너스 12%, 레버리지 굴이 마이너스 9%,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이너스 10.8%, 예. 현금은 6,000원 있어서 저의 수익률은 0.74%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진님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지금 오늘 보면 제가 얼핏 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네, 많이 오늘 빠졌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떨어진다 쪽에 걸었는데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 네. 정말 드라마처럼 1등과 3등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하면서 오늘 왔어요. 이게 바로 아까 여진님이 그런 어떤 항상 네. 당당하던 강한 멘탈이 흔들렸군요. 네. 그리고 제가 천연가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상한 기사들이 막 떠서 제가 황주명 대표님한테 이거는 뭡니까라고 했는데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ETF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그거 아닌가요? 조금 이따 아닌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건 오늘은 정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됐더라고요. 예. 하루 만에. 예. 자, 저 천연가스 이야기도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네. 반도체 이야기, 게임도 참 재료 좋은 졸기 속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천연가스 곧버스. 딱 이 ETF를 딱 이렇게 네, 지정해가지고 ETN을 주의보.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고요. 오늘 그럼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응 예정은 없나요? 네, 뭐 어떡하죠? 기다려야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예정입니까? 네. 저한테 마이너스-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뭐 아니 제일 뭔가 미래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소장님이. 아니에요. 저는 투신 자판이고요. 네. 네, 저도 회피입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떠날 때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안 좋으면 뭐 도코님이 어쩌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월요일 장이 이렇게 됐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도코한테는 다른 부탁을 제가 한 거였었어요. 네. 자, 여진님 아직 그래도 멘탈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아직 끝은 아니고요. 네네. 3거래일이나 남아 있다. 네. 자, 다음은 상남자 토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라스베이거스식으로 했고 이제 오늘은 캘리포니아식으로 이제 햇빛을 즐기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신한 빅스를 가지고 있고 어제 종가로는 네, 어제 종가로는 지금 수익률은 그냥 좀 빅스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인데 오늘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9% 10%까지 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났다는 거죠, 조금. 네, 플러스가 낸 것 같아요. 상승이 그래가지고 돼서. 네. 되게 기분이 조금 좋고 오늘 햇살을 좀 받으면서 좀 걸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인혜님이 도코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네요. 이런 드라마의 대본 쓰라고 해도 힘들 듯해요. 그러니까요. 쫄깃한 역전 드라마를 기대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만에 하나 S&P 500을 또 하락을 한다면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요. 도코는? 와, 플러스가 된다면은 정말 꿈 같은 느낌인데 원래 빅스 자체가 한 6% 7%씩 오르고 내리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등락에. 정말 운이 좋다면 10% 20%가 올랐으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직 마스크 안으로 웃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이제 어떤 안 좋은 투자의 예죠. 저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투자의 예고. 이렇게 주린이가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도 안 좋은 예고. 예. 저희가 그러나 여러분 목돈연구소는 어떤 경험이죠. 그런 어떤 룰과 틀을 깹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많은 주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저희 세 분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투자하는 게 힘든 그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네, 근데 큰 금액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발려주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도코의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어제 종가였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새벽에 S&P 500이 하락을 했고, 자, 지금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한번 어떤 흐름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다크호스가 우리 황정혜님이었습니다. 왜 다크호스였냐? 캐시가 이 현금이 엄청 많았었는데 일단 조금 우리 아픈 와중에도 자가격리 중에도 매매를 들어가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2.26% 어제 종가로요.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119만 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 우리 정혜님의 선택에 따라서 완전한 바뀔 수도 있죠. 네. 정혜님이 좀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세 분의 주린이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라운드 이제 라운드로는 D-1입니다. 1위 이어진 0.74%, 2위 황정의 마이너스 2.46%, 3위 도코 마이너스 15%.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여진님은 지금 약간 상방 쪽에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2위인 황정혜님은 현금이 지금 110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코는 떨어진다 쪽에 200만 원이 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거래일 내에 순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겠다. 긴장되는 그런 라운드가 막판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인 만큼 추가 ETF 소개는 없고요. 먼저 3분간 주목할 만한 주식 정만 3분 주주 문서진 대표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뭐 제가 처음에 이런저런 이제 나스닥도 좀 급락하고 해서 시장 전망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저는 또 시장 이야기 또 계속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그 종목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네. 제가 보니까 총 한 8종목 정도를 제가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거 혹시 그림 나오나요? 네네. 예. 잠시만요. 네. 예. 제가 이제 한 8종목 정도 예. 소개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음. 제가 그 정도면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예. 요게 좀 날짜별로 쭉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익률은 네. 그냥 그겁니다. 제가 소개한 날의 기준, 좋습니다. 종가 기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가격 기준으로 제가 이제 수익을 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저는 처음에는 보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코덱스 자동차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1월 7일 날 이제 처음 소개했는데 이걸 그때 종가에 사서 지금까지 그냥 매매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16.7%. 네, 그만큼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안 좋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했던 게 이제 1월 11일 날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요거는 지금까지 그때 소개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플러스 5.3. 예. 그럼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천연가스 선물을 제가 이것도 소개를 했죠. 샀는데. 예, KB 천연가스 선물인데 예. 이걸 그때 소개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 63.6%. 저는 엄청나죠? 다 써요. 저는 이거를 네. 제가 13,000원에 샀는데 한 며칠 전에 보니까 2만 얼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갖고 있었으면. 네, 그래서 네. 이게 꽤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기계 장비. 네. 근데 나중에 좋아하게 됐죠.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2월 4일 날 소개를 했는데 수익률은 8.54%.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제가 타이밍은 좀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거 사실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손해 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좀 저점에 많이 이야기해서 예. 마이너스 한 2.2%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요건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팔라듐 선물이 요게 이제 2월 18일 날 소개를 했는데
이게 플러스 3.6%입니다. 네. 근데 이건 원래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급등한 건 뺐습니다. 그냥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거고. 그래야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반대로 제가 천연가스 선물도 소개를 했는데 최근에 또 인버스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2월 떨어진다. 20, 떨어진다 쪽에. 네. 2월 25일 날 요 천연가스 인버스를 소개했는데 요거는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31%.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만약에 곱하기 2배였으면 지금 상장폐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거죠. 네네네. 지금 이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소개했던 게 이제 코덱스 WTI 원유 이제 하방으로 하는 거 떨어지는 거. 유가가 떨어진다. 네, 그거는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3% 와. 이렇게 스윙이 났고 네. 이걸 그냥 종합적으로 다 해서 평균으로 제가 내보니까 만약에 이걸 8종목을 다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다 ETF를 그랬으면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더라고요. 5.6% 정도 평균 수익률이 5.9%군요. 5.9%. 네, 정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는 사실 좀 아웃퍼폼해서 나쁘진 않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맞아. 정말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났다. 예, 이게 좀 절실히 느꼈고 네. 요거 표에서도 보셔도 느끼겠지만 확실하게 원자재들이 원자재들이 많이 올랐구나. 아니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확실하게 최근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세다. 예, 요게 좀 이쪽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지금 워낙 그 상방이니까 짧게 한 30초 네. 정도만 지금 다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1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그다음 2분기부터 반등한다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번 실적 시즌이 제가 보기에는 하락의 클라이막스다. 그다음부터는 실적은 살아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올라온다. 특히 나스닥을 비롯해도 우리 시장도 안 좋은 걸 이미 다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만 좋아도 시장 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다만 요 딱 한마디만 하면 좀 요즘 좀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콜로노비치 이 전략가도 굉장히 강세론자거든요. 요즘에 좀 발을 뺐어요. 그다음 제레미 시갈 교수도 발을 뺐어요. 강세론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데 좀 고독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승리를 따라보고 있습니다. 네. 고독한 문서진 대표. 홀로 남았다 시장에. 자, 다음 황주명 대표 시작하시죠. 네,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는 게임이랑 천연가스 두 가지만 좋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게임은 오늘 뭐 중국 판호도 나왔지만 나올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악성 매물 소화됐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걸 얘기한다면 전 게임이랑 엔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함없고 장기적 플랜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천연가스요. 네. 우리가 이제 가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뭐냐면 이 어떤 기체를 갖고 연료를 쓰게 되면 그걸 우리가 가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중에 이제 천연가스가 있고 액화가스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 가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액화천연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압축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게. 그래서 LNG가 있고 CNG가 있고 PNG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러시아 쪽에 많이 고민이 되는 건 PNG입니다. PNG는 뭐냐면 그대로 그냥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해놓고 몇 조를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보낼 때는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와 유럽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너희 유럽 러시아에 돈 대주는 거 아니야? 천연가스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LNG를 쓰면 되지 않느냐? LNG는 이제 액화천연가스로 해서 그 가스를 그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냉각을 팍 시켜가지고. 근데 그거는 단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액화를 시켜가지고 뭐 만들어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지금 천연가스는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가 이제 맞춰져 갑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거나 LNG로 하는 거나 이제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3배 정도 뛰었거든요. 가스값이. 한 2달러 작년도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3배면은 여기선 LNG로 바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유럽에서 CNG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CNG는 뭐냐면 우리 버스에 들어가는 거. 그 압축가스인데 그건 크게 우리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건 거예요. LNG와 PNG의 어떠한 전쟁인데
지금 당장은 지금 뭐 하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비축해내야지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비축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사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비축에 대한 부분들이 로직이 아까 날씨 얘기도 했지만 날씨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EU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독일이 지금 입장에서는 과연 가스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이 조금 수그러들면 가스값은 좀 내려온다. 다만 급락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로 육체 한 7불 뭐 이렇게 지금 이런 7 정도 된다면 한 5 가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지금 정도에서 그래도 충분히 들고 있는 로직에서는 충분히 좋다. 근데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어떻게 반전이 나느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삼성 관련해서 그건 이제 1,000원이 되면 원래 상장 폐지를 네. 할 뭐 어떠한 그런 명분은 없어요. 근데 1,000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네. 1,000원이 됐을 경우는 가능성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한 1,300원대는 한번 좀 제가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더 가스가 올라가 버리면은 아까 ETN 청산 가능성은 1,000원 밑으로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될 경우엔 조기 청산에 대한 이제 그런 정관에 있는 건가요? 뭐 하여간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이제 윤여매 팀장 시작하시죠. 예, 저 오늘은 좀 그림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자료를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있지만 지금 문선진 대표의 좀 얘기에 좀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윤여민 팀장 이야기하세요. 문선진 대표 굳이 안 챙겨도 됩니다. 네. 지금 우군이 생겼네. 시장은 지금 확실히 저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저는 분명히 반등의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실적 시즌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금리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금리가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안정에 대한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첫 번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넘기시면 이제 금리가 안정돼서 아웃퍼폼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할 때 사실은 선진국이 더 빠르게 네. 경기가 회복된다는 점. 그래서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더 보유 의견, 롱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섹터를 갖고 있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 섹터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소개를 드렸지만 에너지, 음식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반도체 들어가 있죠. IP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 확실하게 그 좀 어퍼폼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수는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방에 열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장세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난의 행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고 지수가 박스권인데 어쨌든 지수는 어쨌든 위아래로 변동성이 흐른다. 그 얘기는 것은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있는 중소형주 쪽에서 지금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올 한해 약간 지수는 지지부진하더라도 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좀 계좌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가운데서 지금 2차 전지는 좀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뭐 에너지라든지 IT, 헬스케어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롱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종목별로 좀 선발을 좀 하셔서 거기서 실적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이번 주의 마감을 좀 하지만 사실 이거와는 반대로 계좌는 어쨌든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좀 이런 토너먼트도 분명히 잘 하셔야겠지만 이 섹터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계속 토너먼트와 별개로 롱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분명히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만 보면 박스권이 꽤 길어질까요? 코스피는 2,900선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있어 보이는데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선 아무래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네.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가려면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어떤 박스권 행보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그렇죠? 네. 네. 중형주에서 아까 말한 뭐 에너지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네. 뭐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전문가들 모두 이미 다 물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참 큰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예, 이거를 팔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지금 입이 물려 있으면 네. 저는 뭐 홀딩이 맞습니다. 버텨야죠. 굳이 뭐 여기서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 건 없어요. 원래 차선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힌다고 옆에 옮기면 그 차선 또 막혀요. 맞아.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괜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간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금요일이 마지막 저희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단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